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늘 영구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원전 폐로 수순을 밟은 첫 사례여서 영광의 한비도 원전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원전 기술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영구 정지 자체보다 이후 해체 과정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구 정지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해체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재원 과정을 거칩니다. 재원 과정을 거쳐서 해체가 들어가는데 15년에서 20년 소요되는 즉시 해체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해체 계획서가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사용 해결 처리 방안이 주목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발생자 처리 문제입니다. 발생자가 부담하는 원칙은 있지만 환경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발생자가 직접 처리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서 많은 법과 개정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영광 한빛원전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빛원전의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예, 2025년, 2026년에 이제 수명 말기에 도달하는 한빛 1, 2호기를 보면 상당히 노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용기 철판 부식 문제가 나오고요.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에서도 700여 개 이상의 개선 요구사항들이 나오는데 특정 안전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 사항이 좀 미진한 점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빛 원전도 2025년이면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니 1호기처럼 폐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폐로에 들어갈 거 현 정부 기조를 보면 폐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행 정도, 그다음에 전기 가격,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과 기후변화 대응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국민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노후 원전 처리 상황도 궁금한데 뭐 사례로 들만한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예, 미국의 최근 셰일가스 가격 영향으로 원전이 좀 많이 폐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독일은 일찌감치 폐로를 결정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58개 원전을 전부 정지하고 나서 신안전 기준에 따라서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17개 원전은 폐로를 결정했고 5개 원전은 재가동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계속 재가동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전이 영구 정지가 되면은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 사회에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가 원전 폐로를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폐로에 대한 대비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경제 의존도, 즉 원전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서 원전은 가도 지속 가능한 사업은 남는 그런 형태의 지혜를 좀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